전력거래소가 오늘 오전 11시 5분 전력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1880선을 회복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하며 188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줄줄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수에 나서며 각각 1,601억 원, 3,783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5,34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위인 가운데 전기전자가 3.81%, 건설업이 3.43% 상승 마감하였으며 화학, 유통, 기계, 증권 업종 등도 2% 내외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정유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그 외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부분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의 중앙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정책이 8월, 9월 중 구체적인 계획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으로 4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84억 원 순매수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26억 원, 45억 원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비금속,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였고요. 특히 운송, 금속, 디지털 콘텐츠는 2%대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IT, 화학, 기계장비 등도 1%대 이상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SM, 젠백스, 포스코 ICT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셀트리온 다음 포스코 캠텍, 골프존, 솔브레인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금주에는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호조 및 유럽 중앙은행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3일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 기대치인 10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치이고요. 이로 인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금융정책을 움직이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오는 6일 및 8일 두 차례 공개 강연을 가지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9월은 되어야 경기 부양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서는 중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 양적 완화를 논의했던 잭슨홀 미팅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별도로 주 초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목요일 국내 금통위 및 옵션 만기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과 중국의 경기 회복 및 유로존 악재 해소 여부에 따라 제한적인 상승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정책 측면에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경제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양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에 있어서도 지난주 ECB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드라기 ECB 총재가 재정 위기국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ECB가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유로존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조선 및 화학 업종의 상대적인 반등의 속도가 다소 빠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늘 오전 11시 5분 전력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전력경보 주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15 정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의는 예비전력이 300만 킬로와트 미만인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하거나 순간적으로 250만 킬로와트 미만이 되면 발령됩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전원 공급 중단과 관련한 정밀 조사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5개월 만에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자력 1호기는 오늘 오후부터 재가동 준비를 시작해 이르면 12일 오후 1시부터 전력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유는 두 사람 모두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처럼 제명돼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 실현, 재정 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5%에서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 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준공공임대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 임대 의무 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매입 임대 사업을 지원해 부족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대신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부여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른바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이달 중으로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9,665건으로 이달 중으로 10,000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입 조건 완화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쏠린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상반기 가입자 10명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는 76.9%로 80%에 육박해 지방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사 실업이 서울대에서도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2011년 통계연보 졸업생 취업 진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취업, 미상 항목으로 집계된 박사 졸업자 비율은 27.4%에 달했습니다.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서울대를 졸업한 박사과정 학생 1,054명 가운데 289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사 졸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교직, 연구소, 기업체 등의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통계 중 최고치입니다. 미취업 미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비율은 2009년 전체의 15.4%에서 2010년에는 25.3%, 2011년에는 27.4%로 가파른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대학생 어학연수 1세대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생 어학연수생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윤석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대학생은 쉽게 찾기가 힘든 사례였을 텐데요. 언제부터 대학생들의 어학연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세대들의 등장이
대학생 어학연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요, 10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정부 역시 2001년부터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 이후에 줄곧 7만 명에서 9만 명대를 오르내리던 대학생 어학연수생은 지난해 1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생 어학연수 10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스펙 쌓게 혈안이 된 대학생들은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나만 안 갈 수는 없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은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진 반면 외국의 경우 어딜 가나 한국인이 포진해 있어 그들과 함께 장기간 수천만 원짜리 고급 소풍을 즐기다 오는 사례가 허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요새는 현지에서 어학 연수생들 사이에 대리 출석도 횡행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서울경제신문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239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고 답한 41%의 학생 중에 무려 63.3%, 그러니까 62명의 구직자가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이처럼 개인적인 실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일부 학원가에서 한국인들끼리 대리 출석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할 때 제출할 학원 수료증은 가져가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으니 자신은 고급 소풍을 즐기면서 알바비를 지불하고 대리 출석자를 구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토익 점수 어학연수가 뭐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낭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쓴 비용은 약 5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30에서 35%, 그러니까 2조 원 정도는 대학생들의 어학연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지역을 갔다 왔느냐에 따라 암묵적인 차별을 두는 기업의 풍토가 우선 바뀌어야 하고 또 무분별한 해외 연수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낭비를 멈출 때가 됐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그룹과 두산그룹 등이 다음 달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삼성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간 서류를 접수하고 두산그룹은 1일부터 20일간 지원서를 받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뽑은 380개사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8%가 9월에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며 올해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9월에 채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오후 2시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빌딩에서 마이스터고 고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대상 마이스터고는 수도전기공업고와 부산기계공업고, 부산자동차고와 울산 마이스터고, 동아 마이스터고와 한국바이오 마이스터고 등 총 6곳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말 생산직 신입 공채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생 3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중고 스마트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T월드샵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 중고 제품 500대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공되는 갤럭시 S는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사들여 전문가의 감정 검수를 거친 제품입니다. 이번에 무료로 나눠주는 스마트폰은 지난해 8월 통신사가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상태를 검증한 다음 고객을 대상으로 되파는 휴대폰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배값의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